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 휴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겨울 날씨로는 그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입니다. 예전에 이맘때 정도 되면은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날씨는 그나마 겨울 날씨 치고 따뜻한 축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아파트 분양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망을 이야기할 때 저기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그 부동산 원자재 값이 자꾸 오르니까 분양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거래되는 거 보면은 30평대보다는 20평대가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똑같아요. 30평대나 20평대나 가격이 별 차이 없는데도 가끔 매물이 나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지금에 뭐 금리가 인상됐다고 그래가지고 예금을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 이자를 받는 것보다 지금의 오래된 아파트라도 한 20평대. 지금에는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너무 큰 것은 잘 안 팔립니다. 옛날 말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점점 나빠지면은 큰 아파트는 찬밥 신세가 된다. 제가 저번에 부동산 경기 전망을 했을 때 앞으로 건축 자재 값이 점점 세계 쪽으로 치솟는다. 그러니까 전세 살 바에 차라리 조그만 아파트를 사가지고 사는 게 그 사기를 당하지도 않고 나중에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살 형편이 못 되면은 경기도 변두리라도 사가지고 있다가 돈 좀 보태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 사도 되고 그렇게 해야지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큰 아파트를 서울에 사겠다. 그런 생각은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에는 잘못하면은 평생 복구 불가능할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을 한꺼번에 완전히 날리고 쪽박 찰 확률이 높습니다. 쪽박을 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작은 아파트라도 경기도 변두리 이런 데다가 사놓는 게 그래도 가장 최선책이다. 그래요. 한번 사기를 당하면은 그 고통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경찰이 칼을 휘두르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경기가 나쁘면은 점점 더 생깁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딱 얘기할게요. 어렵고, 살기 어려우면은, 살기 어려우면은,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제, 먹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동물이나, 뭐이나. 그래요. 배고프면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기 어려우면은, 사기는 점점 극성이 심해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고 저금리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힘듭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로 사회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그것도 물가를 또 자극하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의 제가 사는 이 부근에도 30평대나 20평대나 가격이 똑같아요. 30평대가 더 쌉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추세가 그런 식으로 나가요. 옛날에 그 경기가 나쁠 때는 한때 그랬잖아요. 서울에 40평대, 50평대는 찬밥 신세다. 경기가 나쁘면은 잘 안 팔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줄이고, 어디 가서 이제 마사지를 좀 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치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사지도 좀 줄이고, 너가 좀 주물러라. 그렇게 이제 점점 줄입니다. 그 주택도 줄여요. 지금의 경기가 나쁘면은 사람들이 뭐든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30평대, 40평대 아파트보다는 10평대, 20평대가 지금의 인기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 오래된 아파트라도 사놔라. 내 말이 맞잖아요. 오늘 내가 들어가 봤는데 그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올라가지고 건축 자재가 하늘 높은지 모르게 계속 오르는데, 기존에 있는 구형 아파트들이라고 오르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구형 아파트들도 따라서 올라요.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전, 한 7개월 전에 그런 얘기 했을 때 제 말을 듣고 사놓은 사람은 지금 돈 벌었을 겁니다. 지금은 분양을 못 받아요.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시중에 파는 금액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워낙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축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공급도 이제 경기가 좋고 할 때 이제 공급도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지만은 경기가 나쁘면은 잘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돈지갑을 닫기 때문에 경기도 죽어요. 일반 경기가 선행적으로 먼저 좋아져야 이제 부동산 경기가 뒤에 따라가면서 후행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일반 경기가 선행으로 먼저 경기가 좋아져야 후행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는 것이 부동산 기본 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미리미리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월세라든가 전세를 살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전세 사기가 심하지만 앞으로 월세 사기도 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살기 어려우면은
살기 어려우면은 남이 먹는 빵도 강제로 채가지고 가서 뺏어 먹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경기가 좋고 돈벌이가 쉬울 때는 사기를 안 칩니다. 근데 이제 아이고 뭘 해서라도 돈 벌기 힘들다. 그러니까 한탕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 그렇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도 쪼달리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얘기해. 저는 절대로 전세,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았지만 전세는 안 살았습니다. 월세는 이제 살았어요. 워낙 없으니까, 처음에 집이 없으니까, 일단 방 한 칸이라도 얻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밖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아주 싸고 월세를 조금 많이 내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세 끼고 이제 조그마한 집을 사가지고 차츰 늘려가가지고 30평대 40평대 사고 이렇게 했지 전세는 절대로 안 갔습니다. 아이고 몇 억씩 되는 걸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고 잠을 자나. 자기의 인생 철학, 좌우명,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원래 절대로 큰 돈은 남인데 안 맡깁니다. 제가 전부 다 조금이라도 돈이 되면은 제가 가장 처음에 시작한 게 10평짜리를 샀어요. 아파트를. 제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살았는데 서울 시형 아파트가 그거 있었습니다. 제일 작은 게 11평인데 그 당시에 샀을 때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인가 하면 19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그때 1,100만 원에 사가지고 11평 사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월급 받아가지고 또 늘려가지고 14평 가고 그 다음에 24평짜리 가고 그러다가 재건축을 이제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빌라가 샀습니다. 빌라를 사도 빌라가 아주 빌라 세대수가 많은 동떨어져 있지 않고 다 빌라 완전히 큰 데를 덩치가 큰 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돈 한번 띄워서 또 사고 그렇게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 전혀 저는 평생 살면서 사기 한번 10원 한 장 사기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한테 돈 구워준 것도 없고 그 인생살이를 어떤 자기가 기조를 가지고 생활신조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큰 금액을 한번 충격 데미지를 한번 받으면은 인생살이가 한풀 꺾입니다.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이 그러자마자 돈 벌기 힘든데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뉴스를 보니까 분양가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랐다. 그게 이제 오르게 되면은 다른 물가도 같이 끌어올립니다. 건축 자재 세면대 값, 나무값 이런 것만 올라가겠어요? 다른 것도 다 올라갑니다. 지금의 밖에 나가서 식당 물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상을 할 때는 조금 있으면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짜장면 먹으면은 뭐 6,000원, 7,000원, 8,000원에 먹었잖아요. 짜장면도 앞으로 2, 3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밀가루 값도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갖다가 밀가루 대용으로, 사용한다. 쌀이 많이 남아 도니까 쌀도 나중에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쌀이 남아 돌지 앞으로 농촌에 제가 가보니까 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데도 돈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해 가지고는 수입이 안 맞아 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먹는 쌀만 농사를 짓는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쌀도 사 먹지 못합니다. 아니 남는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무슨 남는 게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농자재 값, 뭐 소를 키우는데 소먹이는 사료도 올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뭐 비료고 뭐 전혀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나요? 다 올랐는데 쌀값만 오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쌀값 이 정도 같은 그 농사 지어 가지고 그 농사 지는 사람들은 자기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는다. 농사 짓는데 농자재 값이 빠지고 거기서 조금 이익만 보면은 농사를 짓겠는데 거기다 인건비까지 계산하면은 그거는 뭐 완전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 하면서 농사 안 지는다고 합니다. 농사 안 짓고 식구들이 쌀을 먹을 만치만 짓고 안 짓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짓는답니까? 쌀은 안 지는데요. 벼를 심어봐야 차라리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이익이지, 쌀은 별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쌀 부족 국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쌀이 남아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전망할 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물가라는 게 만물가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삼라만성에 있는 만물가는 물가입니다. 그게 물자가 만물 물자입니다. 물건 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물가라는 게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건비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간병비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요? 인건비가? 건축비 집 짓는데 사람 노동자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알아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뭐 장바구니 물가, 식당 물가 지금에는 참 싸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짜장면 한 그릇에 그릇도 2, 3만 원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두고 보세요. 이제 그렇게 안 되겠다. 저 만날 사 먹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환경 파괴 때문에 비도 안 오고 지금 아마존에 있는 밀림도 지금에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없어지고 그 플라스틱 봤어요? 아마존 강 주변에 플라스틱이 그득 차가지고 완전히 그 아마존 강생이 바싹 말라가지고 밑바닥이 드러났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마존 거기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바닥이 드러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이잖아요. 나 태어나가지고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가 정치하는 사람을 몇 사람을 바꾼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희망을 보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르는 것도 그게 옛날에 오르는 거는 조금씩 올랐지만은 원래 조금씩 오르는 거는 사실상 오르지만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는 못 봤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그 폐렴이 또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폐렴도 옛날에는 그 구균이라고 해가지고 구슬구자로 씁니다. 그 균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렴 구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그랗게 생겼다 해서. 그것이 이제 변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짬뽕,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짬뽕 하면 여러 가지 섞어서 먹잖아요. 그 짬뽕 병균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30%, 그 다음에 폐렴 구균 30%, 그 다음에 그 독감 균 30% 해서 합성 세균들이 다시 창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짬뽕 세균들이 창궐하게 된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변종을 그 자체에서 변종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는 또 이게 갑자기 그 폐렴이 많이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지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확한 병적을 자세한 병적을 기록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다가 제출해 나와. 그렇게 지금의 이제 그 해당 국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안 그랬어요? 이상한 병들이 앞으로 창궐한다. 환경 파괴가 되면은 괴질이 창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과잉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을 때 살아남는 그런 동식물, 미생물, 세균들은 멸종하고 아주 조건이 악조건이고 그런 데서도 아주 견디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식물이나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된다. 그리고 천년 만년 그 얼음 덩어리 빙산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의 냉장고, 세계의 빙산이 다 녹아서 없어지면은 천년 만년에 냉동되었던 그 세균들이 다시 이 세상에 해동이 되면서 창궐을 하게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환경 하나만 파괴돼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더러운 거 먹는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파괴되면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그 환자가 고리 환자입니다. 얘는 고리 우리가 그 목걸이라고 하지요. 목걸이를 여러분들이 뭐 20돈짜리 그 황금 목걸이를 했다 그러면 목걸이 할 때는 그 고리로 연결했잖아요. 하나하나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 해. 그러니까 쇠사슬 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고리 환자를 씁니다. 환경이라는 게 한 가지만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고리로 연결 다 돼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 사람의 질병, 사람이 먹는 농산물, 모든 우리가
수십만 가지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걸 현실과 괴리를 잘 아시고 좀 자중을 하고 안정감을 갖고 좀 뚜벅뚜벅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